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를 병행하며 의사를 하고 있는 만 29세 의사 문성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의 가장 큰 무기는 시간이랑 기대 근로소득인데요. 그 가진 무게에 비해서 지금 약점은 자산이 적다는 것입니다. 자산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쌓아놓은 현금은 없지만 기대 근로소득이 크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40대, 50대의 경우에는 쌓아놓은 현금은 많을 수 있어도 만약에 그거를 투자를 실패했을 경우에는 잃는 자산이 많을 수 있고요. 잃는 자산은 많은데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기대 근로소득도 적고 시간은 조금 더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20대는 자산은 적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상대적으로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보다는 크게 손실날 확률은 적고요. 그에 반해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은 더 큰 거죠. 처음엔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이 주식 공부를 하고 주식에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기에도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크게 무리가 될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큰 빚을 지지 않는 이상은 이 근로소득으로 조금씩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피드백을 조금 더 강하게 얻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10,000원, 100,000원 이 정도만 투자하면은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동기는 별로 안 되고 그 주식으로 인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여건도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근로소득의 50%에서 70% 정도는 해야 자산이 어느 정도 증식이 되는 거를 체감을 하고 그 체감이 되는 것에서 더 공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분산해서 해야 된다거나 이런 기준이 좀 더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대에는 나스닥 100 이런 지수 추종만 하더라도 변동성이 꽤 큽니다. 장중에 연 내에서도 한 30%, 40%씩 빠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있는데 이 변동성을 무시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거를 그냥 감안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근로소득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야 변동성을 감안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30%, 40%씩 나스닥 100 지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복구가 됩니다. 미국이 그만큼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한 40년 수익률만 봐더라도 15% 정도 내외의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쌓아 나가다 보면 복리로 많은 수익을 체감을 하실 수는 있고요. 이상으로 투자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비중을 한 2배의 레버리지 ETF를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 레버리지 ETF가 횡보하거나 하면은 많이 녹기도 하고 자산 가치 자체가 ETF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동성도 기존의 나스닥 100 지수나 이런 것도 큰데 더 크겠죠. 또 운용 수수료도 많이 비쌉니다. 이런 면에서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것을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반대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입니다. 일단은 운용 수수료도 비싸고 횡보를 하면은 많이 녹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이 추종하는 지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많은 단점을 상쇄하고도 더 폭발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 기업, 예를 들어 엔비디아나 테슬라 2배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사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이런 것들은 저도 어느 정도 우려를 나타내고 싶은데요. 기업 하나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 그것이 경제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크게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변동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클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잘못되면은 기업 하나하나가 나중에 장기적으로도 안 좋아질 확률은 큽니다. 예를 들어 한 30년 전에 증시를 주도하던 기업이나 지금 증시를 주도하던 기업의 목록은 아주 차이가 큰데요. 그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기업이 증시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증시를 주도할 만한 기업들이 아주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길게 끌고 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산업이나 이런 나스닥 100 지수나 S&P 500 지수의 2배 레버리지 이런 정도로 추종하는 ETF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나스닥 100 지수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 정도의 연평균 상승률이 나오는데 이 상승률을 2배, 3배의 레버리지로 추종하다 보면은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가 비싼 거랑 횡보했을 때 녹아내리는 거랑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매우 크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공격적으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일부 투자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다만 크게 주의할 점은 있는데요.
예를 들어 IT 버블 이럴 때 나스닥 100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60%, 70% 가까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IT 버블 같은 급의 매우 큰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 근로소득이나 이 자산이나 지금까지 쌓아놓은 현금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 이제 비중을 조절을 해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QQQ나 QQQM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나스닥 100 지수의 2배 레버리지로는 QLD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의 경우에는 3배 레버리지가 있는데 SOXL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주식의 근로소득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일부분은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로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가져가면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요새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들은 앞으로도 커질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그만큼 크기도 하고요. 이 중국이 지금 인공지능에서 딥시크 이런 것들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의 위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바이오 쪽은 투자하기가 힘든 면들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가능한 것에 집중하게 된다면은 이 헬스케어 쪽 ETF는 관심은 두고 있지만 폭발적으로 시장이 성장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쪽에 조금 관심이 두기 어려운 이유는 임상시험이 바이오 쪽에서는 중요한데 제3상, 제2상, 제1상 임상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이제 수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업 간에. 임상시험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측이 힘든 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전공을 해도 조금 친숙할 수는 있어도 그걸 예측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조금 힘든 면이 있고요. 반면에 이 의료 로봇 쪽은 조금 관심은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를 이어나가기도 하고 있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제가 본과 실습을 돌면서 실제로 다빈치 로봇이라고 이 로봇 수술을 하는 것을 실제 참관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이 로봇 수술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이 예후 관련해서 수술 받고 나서 예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란은 있지만 확실한 거는 복강경 수술을 대체하는 게 로봇 수술입니다. 복강경 수술로 보통 하는 것들이 산부인과에서 뭐 자궁수술이라든가 아니면 갑상선 수술이라든가 전립선 수술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로봇 수술이 많이 대체를 합니다. 자궁이나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시야도 좀 좁고 내부에서 복강경 기구들을 자유롭게 컨트롤하기 조금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로봇 수술이 가진 장점은 시야 확보가 조금 더 크고 내부에서 집게라든가 뭐 메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기가 조금 더 자유로운 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대체해 줄 수 있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다빈치 로봇이 직접 수술대 위에서 의사 교수님들이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수술대 환자가 있고 로봇 기계가 있고 그 조종은 따로 떨어져서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앉아서 수술을 할 수 있고 체력적으로도 훨씬 더 절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수술이라는 게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수술도 있지만 7시간, 8시간 걸리는 수술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수술을 하루 한두 개라도 이어나가다 보면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사업은 의사한테 의존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의사 한 명 한 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의사 한 명 한 명을 체력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복강경 수술은 아날로그입니다. 손으로 조작을 하는 거죠. 그 수술 과정이 뭐 디지털로 남겨지지가 않습니다. 뭐 영상으로 남겨질 수는 있어도 데이터로 남기기에는 어려운 면들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로봇 수술은 어떤 팔을 어떻게 썼는지가 다 기록에 남습니다. 데이터로 남고 이 수술의 시작과 끝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로 남고 집도의별로 데이터가 다 쌓이기 때문에 집도의별로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쌓인다는 게 가장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그게 빅데이터가 되고 이 인공지능을 훈련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결국 그게 수술 쪽에서의 인공지능 관련한 시장을 나중에는 개화시킬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대 위에서 교수님이 이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확장을 하자면은 원격 수술까지도 가능한 시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뭐 중국에서 한 3,000km, 5,000km 떨어진 곳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신장을 적출해낸다든지 이런 수술을 실제로 시행한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만 하더라도 현금 흐름도 많이 나오면서 부채도 적고 실제로 쌓아놓은 현금도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ETF 내부에 있는 구성 종목들을 보기는 합니다. 봤을 때 그 기업들이 튼튼해야 되고요. ETF를 봤을 때 지수 추종 ETF는 어떻게 보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할 때 그 ETF를 산다고 하면은 미국을 보는 거죠. 미국 기술주의 전망을 보는 건데 그 추종하는 지수나 뭐 국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튼튼한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 이거는 지금 제가 처한 상황과 지금 제가 필요로 하는 자금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자산을 공격적으로 늘릴 것인가 이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나스닥 100 지수부터 해서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이런 ETF를 투자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현금 흐름을 조금 더 만드는 데 치중을 하고 싶다. 이런다면은 이제 배당 관련 ETF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고 지금 당장 변동성을 감내할 상황이 아니다. 변동성은 좀 줄이고 싶다 하면은 변동성이 조금 적은 ETF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제 가치관에 따라서 아니면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ETF가 추종하는 지수나 이런 것들이 기준을 확실히 하고 거기에 맞는 ETF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냥 이 지수 추종 ETF를 사라고 합니다. 식상할 수는 있지만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주식 공부를 하는 데에도 크게 시간을 엄청 할애하지 않는 이상은 제대로 하기가 힘들기도 하고요. 엄청 할애한다고 하더라도 주식 하나하나를 기업을 제대로 파악하기에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100% 전망이 제대로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본업에 투자하면서도 시간 할애를 제일 적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그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학개미라고 하죠. 미국 주식, 미국 증시나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 매도 순위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보면은 매수랑 매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면은 주식을 하면서 지식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단기 투자를 하면서 시간만 할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수수료도 많이 나가고요. 이렇게 시간이 할애된다는 게 생각보다 큰 매몰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한데요. 기대 근로소득을 깎아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최소한으로 할애하되 기대 근로소득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나중에 투자를 장기적으로 할 때에도 안정적인 구조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실수는 첫 1, 2년 정도는 괜찮아도 그 이후에도 3년, 4년, 5년까지도 계속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제일 큰 이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격적으로 한다는 것은 근로소득의 많은 부분을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변동성을 감내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변동성이 일어나더라도 그 변동성을 어느 정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계속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 변동성 때문에 일희일비하다 보면은 만약에 수익이 크게 났는데 단순히 수익을 실현시키고 싶어서 매도를 했다면은 나중에 크게 주가가 상승했을 때에 그거를 넉넉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났을 때 반등했을 때에는 그 반등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계속 수익이 나는 구조가 미국에서는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가 튼튼하다는 것을 뭐 인구 구조라든가 주주 친화적인 자본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다가 보면은 이 미국 주식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요.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힘과 미국 주식이 앞으로도 튼튼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손실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ETF의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꾸준히 투자하고 이 외에 있는 다른 본업이나 현금 흐름, 기대 근로소득을 높이는 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 일일 시황이나 기준금리 예측이라든가 뭐 대선이 누가 당선될지 이런 것들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동성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투자 성과를 좋게 하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다들 막막한 상황일 것입니다. 특히 한국 미래는 앞으로도 조금 불투명한 면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많이 그 불투명한 미래를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받아들이시고 대비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시고, 저도 그 고민에 있어서 하나의 방안으로 나온 것이 이제 조금 더 튼튼한 기업에 해외 미국의 자산을 옮겨놓자, 이런 식으로 대비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첫걸음으로 미국 주식에 발을 들이는 것이 아주 적절한 대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책에서 이런 대비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처음에 막연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